산 좋고 물 좋은 이곳 춘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천생 붓 사랑꾼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국내 유일 붓 이야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제24호 박경수 필장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의 붓 이야기 박물관에 운영하면서 붓을 만든 필장 박경수입니다. 필장님께서 수년간 만들어 오신 붓들이 박물관에 줄지어 있습니다. 오색 빛깔의 깃털붓을 시작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붓인 창원 다오리붓, 책상에 놓고 편히 쓸 수 있는 휴대용 황모필 등 다양한 깃털붓들이 그 자태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앵무새의 죽음과 함께 깃털붓을 만들기 시작한 필장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저리털붓도 만들게 된 동기가 기르던 앵무새가 죽어가지고 앵무새 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붓을 만들어가지고 이혜수님 갖다 드렸어요. 이혜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요. 붓이 털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문득 떠오르는 게 춘천하면 닭갈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닭털에도 빠져가지고 만들기 시작해봤어요. 그런데 닭털은 기름기 빼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세게 빼버리면 녹아버리고 안 빼면 또 먹물이 안 묻고 그것을 5년을 거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람적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고. 닭털붓. 특히나 닭털붓의 재료는 구하기가 어려워 박물관 뒤편에서 직접 기른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직접 닭을 키우는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새는 호로조라는 새예요. 그래서 지금 필장님이 도종닭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조류들을 키워보시면서 털을 붓으로 이용해 보셨는데 지금 호로조 깃털이 굉장히 탄력도 강하고 붓으로 사용을 보답해서 또 재료를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직접 이제 호로조를 직접 키우시면서 재료를 이제 깃털을 수급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털이나 그리고 혹시 이제 자연사하거나 죽게 되는 경우에 이제 털을 부위별로 채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붓은 이곳 붓 이야기 연구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필장님의 대를 이어 문화전승을 계승하고 계신 박상현 선생님. 우리는 그의 붓에 대한 열정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한창 붓 만들기에 열중하고 계셨는데요. 필장님을 따라 문화계승의 길을 걷게 된 그의 이야기와 함께 붓 제작 과정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화계승을 유지하시려고 하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맨날 봐오던 게 이제 아버지가 붓 만드는 모습을 맨날 봐오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붓을 뭐 만들어서 전통 문화를 이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쪽 전통 문화 쪽이 엄청 계승이 되지 않고 맥이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맥이 끊기면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뭐 악교라 전통 악교라든지 뭐 단청이라든지 그런 게 끊겨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산 뭐 재료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 문화가 이렇게 끊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학부 논문 쓰고 이제 이런 거를 붓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한중일 쪽에 이제 조사 다니면서 했는데 우리나라 원래 필장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되게 많으셨거든요. 아버지 외에도. 근데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필장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한 10분 내 정도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화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좀 운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사명감을 계속 가지고 힘든 일이지만 계속 이렇게 계승을 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길이의 털들이 있잖아요. 붓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8cm 붓이라고 하면은 뭐 7cm, 6cm 다양한 털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붓이 여러 자루가 나오는데 어떤 붓은 또 뭐 좋고 어떤 붓은 나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르게 나오도록 고르게 손질해주는 작업입니다. 손질하시는데 보통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이거는 뭐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음. 뭐 얼마나 네네. 그때그때 상태를 봐야 돼가지고 딱히 뭐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계속 샘플을 봐가면서 손질을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계속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게 붓이 좀 반복 작업이 많아요. 같은 네. 작업들이 기름기도 이제 여러 번 빼면서 특정 수준을 빼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그때그때 털에 이게 워낙 천연재료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태를 봐가면서 만들어야지 딱 뭐 횟수나 뭐를 정해놓고 할 수가 없는 작업. 온습도가 안 맞으면은 겨울철 같을 때 이제 우리 춥거나 이제 습도가 뭐 안 맞으면은 머리 정전기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똑같이 이제 털이 온습도가 안 맞으면은 정전기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온습도가 맞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그 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전통 다림이에요, 무쇠 다림이. 잠시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쌀겨 태운 재거든요. 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노래는 잘해놓고 아들 걸리는 모습. 여기 이제 여기에 열을 가해서 원래는 이제 여기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다림이 이렇게 쓰는데 전통적으로는 여기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게와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기름이 빠집니다. 털의 기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이제 반복되고 뭐 하다 보니까 불탄자를 만들려면은 이제 손이 100여 번 넘게 가는 과정들이 발생하거든요. 붓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털 손질의 작업은 이처럼 수많은 반복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붓 제작 과정. 하나의 붓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염소털들의 털의 길이를 정리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털의 끝 길이를 맞춰주는 뒷정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붓대에 들어갈 털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털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붓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필장님의 붓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잘 이해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붓을 잡게 된 그 계기가 더 궁금해지는데 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왜 굳이 붓이었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붓을 우연히 아버님이 이제 붓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전수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니 어렸을 때 제가 붓을 만들면서도 붓을 만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붓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쓰시는 분도 좋아하시지만 내가 첫째는 좋아서 붓을 만들고 있어요. 이 박물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박물관은 내 꿈이었죠. 내가 붓을 만들면서 붓을 만드는 문화재가 될지도 몰랐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거 나 혼자 즐기고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오셔서 전시도 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하죠. 예. 필장님의 그런 설립의 목적 때문에 여기 박물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체험 코스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체험 코스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 붓도 구경할 수 있지만은 나만의 붓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은 이제 캘리그라피로 저기 쓴 글씨로 머그찬이고 자기한테 다 해가지고 했어요. 기념품으로. 예, 기념품으로도.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무료로도 들어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지만은 내가 만든 붓으로 글씨도 써보고 내가 만든 붓으로 하니까 참 좋아요. 경험스럽게. 예. 뜻깊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붓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원래 세워서 쓰는 거예요. 눕혀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연필은 좀 눕혀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붓 끝으로 쓰는 거라서 세워서 써요. 갑자기 집중하게 된다. 맞아. 이래서 서예를 하는 맞아요. 원래 거야. 서예가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조용히 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린애들 집중 못하는 애들 서예 가르치면 그 작품식으로 각자 자신만의 서체로 문구를 적어보는 제작진들.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오늘 처음 봅니다. 이러면 이름은 조금 작게. 딱 조금. 각자 적은 글들은 인쇄 후 열 전도 압축기를 통해 머그컵에 남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잉크가 전사되는 거예요. 머그컵 안에 열을 받아서 그대로. 그래서 지금 작업 안전돼 있죠. 열이 충분히 가해지고 나면 자신만의 서체가 아름답게 새겨집니다. 붓글씨가 이토록 매력 있었다니 작품들을 모아놓고 보니 새삼 놀라울 정도입니다. 두 번째 체험인 붓 제작은 필장님과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내 빨간 라인을 찾았지. 빨간 거 벗어나지 말게끔 1cm 정도만 밖으로 나오게끔 손을 대고 1cm 종이하고 털하고 1cm. 이게 작업을 우리가 날새기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그래요. 저 집 무슨 음식을 장만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음식을 장만하면 날새기로 하냐고 그래요. 빨간 털을 두드리는 이유는 거꾸로 된 털이나 끝이 잘려진 털을 골라 빼내기 위한 것으로 주로 도모칼을 이용하게 됩니다. 털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것이 훗날 견고한 붓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종이를 통해 털을 감싸야 합니다. 종이와 털의 빈틈이 생기지 않을수록 반듯한 털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가운데 눌러요. 눌러요. 눌렀어요. 다 눌러서만 이제 뗀뗀하고 잡아봐요. 이 잡아요. 자 여기 쳐요 이제. 자 사다 쳐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아까 말했죠. 이러면 저 집에는 뭔 음식을 낮에로 잡아놓으라고. 됐어요? 이 소리 났어요? 저희 되게 둔탁한 소리가 나요. 왜 그런 소리 안 해? 왜 안 날까? 이렇게 봐요. 스냅을 이용해서 때려요. 여기다. 이러고. 이 소리가 나죠. 던지지 말고. 던지고 잡고. 왜 이걸 작업을 하냐면요. 지금 털을 싸는 과정에서 여기 걸린 털도 있고 여기 걸린 털도 있을 텐데 그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리는 작업. 네, 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최소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이것만 3개월. 그럼요. 그 기술 다 배우려면 최소한도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기술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털의 길이를 맞추고 나면 잔 부분들을 정리해 줍니다. 실을 이용해 털의 끝부분을 잡아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붓대에 잘 끼워 맞춰줍니다. 붓 제작의 일부분만 체험해봤지만 이마저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역시나 장인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네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했던 필장님의 간절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붓을 제작하고 나면 원하는 문구로 각인까지 해주시니 이보다 더 뜻깊은 붓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듯합니다. 직접 만든 붓으로 붓글씨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필장님이 만드신 닥털붓 또한 체험해 보았는데요. 불 쓸 때는 언제나 반드시 쓰세요. 지금 만들었던 붓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일반 붓은 이렇게 나오는데 닥털붓은 이렇게 나옵니다. 피백이 나오고 닥털붓만이 매력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붓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닥털붓은 비백이 많은 붓으로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붓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제7권에도 기재되어 있는 붓인데요. 닥털붓의 그 강건함이 학자들의 고든 절개와 정신세계를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필장님 체험 프로그램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즐기고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한 번만 붓도 만들어보고 그랬지만 필장님께서는 수년간 수많은 붓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만족하며 만든 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붓을 연구를 하고 그러지만은 미안하게도 내 마음속에 100% 마음에 드는 붓을 만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100% 예. 만족하시는 분. 이상하게 한 군데가 잘 좀 보존을 해야 된다고 거기를 보완을 시키면 다른 데가 또 미비하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마음에 드는 만들란 하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 100% 만족하는 붓은 예.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 멋진 붓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필장님 앞으로 어떤 붓을 또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에 붓 만든 분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문화재로 되신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네. 인간 문화재는 촌천신의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전국에 7, 8분 붓을 만든 문화재가 계시는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요. 제가 꼭 새로운 붓을 만들어 놓고 전통 붓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붓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또 저분이 저 사람이 어떤 붓을 만들어주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 내가 이제 예전에 주필도 만들고 띠뿔붓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은 또 연구적인 게 있어요 지금. 예. 계속 연구하시면서 예.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은 한번 이제 필장님께서 새로운 붓을 만들게 되시면 저희가 이곳에 또 방문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필장님은 지금의 전통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실 것 같은지? 제가 참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붓 만든 것이 우리 전통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고마운 게 아이들이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문화재 되기 전에도 큰아이가 전통 문화재를 가더만은 큰아이 문화재 가려고 전통 문화재 가고 적은 아이도 또 같은 학교에 보증학으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화재 탈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내가 너희들 거리 가갖고 연구를 해봐라도 안 했고 그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참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혹시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돈도 안 된 거리로 따라와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하나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한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필장님을 만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 문화 계승과 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번씩 잊혀가는 고유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만. 일단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예전 것도 연구도 해보고 싶고 끝나면 난 참 내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지켜나가고 같이 살았으면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장인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의 전통문화 계승과 유지에 힘써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저희도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부실한 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고 나와 희노애락을 다 같이 겪고 나온 사이죠. 다른 건 없죠. 그 사람 붓이 참 좋았다. 그리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죠, 제 자신은. 우리 모두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깨어있을 때까지 그의 붓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